여러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수출마저도 계속 적자가 일어나니까 정부마저도죠, 경기 둔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최근 경제 동향 9월호입니다. 이게 녹색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름이 그린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린북의 핵심 내용이 말입니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수출 회복세가 약화되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 게 경기 둔화라는 표현입니다. 정부기 때문에요, 이 표현을 굉장히 순화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가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민간연구소가 만약에 이걸 발표한다면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둔화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섬뜩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경기 둔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문서로 발표하는 보고서 중에 경기 둔화라는 단어가 가장 최악의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경기 둔화라는 것은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 위기가 점점 시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4개월째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요, 경제 위기의 어떤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요, 경제 위기 없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이 좋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들이 좋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전산업 생산 지수가 7월에 마이너스 0.1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 플러스 0.8이었고요. 5월에도 플러스 0.7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7월에 0.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전 산업에서 생산이 떨어졌다는 얘기.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산업 생산이 많아야지 소비가 늘고, 그죠?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 생산이 적다는 것,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도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수출도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비 보세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첫 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월별 소매 판매 지수가 말입니다. 1995년이라는 게 여러분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통계를 처음 냈을 때예요. 그러면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5개월 연속 감소가 했다는 거 말입니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5개월 연속이 아니죠. 1월 달에 마이너스 2%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2월 달에 0%입니다. 0%. 그리고 3월 달에 마이너스 0.7, 4월 달에도 마이너스 0.3, 5월 달에서 마이너스 0.1, 6월 달에 마이너스 1.0입니다. 게다가 7월 달에도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면 7개월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0이잖아요. 2월이. 결국 말입니다, 산업 생산이 지금 떨어지니까 소비도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산업 생산이 떨어지니까 설비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에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2.8%라는 놀라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있었지만 6월에는요 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7월에는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라는 표현 어쩌면요 당연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무역수지 보세요. 무역수지는 지금 정확히 따져보면요 작년 12월부터 적자예요.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9월 10일까지 적자입니다. 그러면 9개월 넘게 계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2, 3월이 흑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 3월은 조작된 흑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월에 에너지 수입해야 되는 거 3월로 미뤘고요. 3월에는 전략 비축률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석유, 석탄, 가스 수입을 덜 했으니까 흑자가 난 거니까 이거는 억지 흑자예요. 억지 조작된 흑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9개월 넘게 지금 무역도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무역 적자 말입니다. 무역 적자. 이것을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는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7월에 6.3%에서 8월에 5.7%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라는 거죠. 떨어져 봤자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거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혀졌잖아요. 미국 경제가. 소비자 물가는 미국도 떨어졌습니다. 8월에 8.3으로 떨어졌어요. 7월에는 8.5였고요. 6월에는 9.1이었단 말입니다. 9.1.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는 소비자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계절적 요인이 강한 것. 농산물이겠죠. 빼고. 일시적인 요인이 강한 것. 이게 국제유가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말입니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오히려. 7월보다 8월에 미국의 거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 자체가. 뭐지?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진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비가 올라가고요. 거주비가. 그리고 식료품 값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거주비가 올라갔다는 것, 식료품 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고물가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수치도 0.4%포인트나 올라갔어요. 전월 그러니까 7월에는 5.9%였다면 8월에는 6.3%였거든요. 그러니 두렵죠. 고물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진짜 두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경기 둔화라고 표현을 썼을 때는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지표가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표가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업자 증감 추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월에 93만 5천 명까지 늘어났던 취업자가 6월에는 84만 1천 명이죠. 7월에는 82만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80만 7천이에요. 물론 이게 쉽게 말하면 세금 주도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때 1월, 2월, 3월로 확 끌어다 써서 그래요. 그래서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가짜 일자리잖아요. 그 가짜 일자리마저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기 둔화는 생각했던 것보다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표가 나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 그린북에서 말입니다. 9월호 그린북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도 가속화시키겠다. 쉽게 말하면 부문별 구조개혁할 수 있는 과제 추진도 가속화하겠다. 구조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구조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 이제 추석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지금 아픈 곳 특히 말입니다. 썩어가는 곳은 도려내야 되거든요. 이제 도려내기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가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하게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부마저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